보십시다. 아니 뭐 장례식장 오니?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2승 하직했어 지금? 왜 다 표정이 이렇게 축상이야? 오늘 적용하기 12번 할 겁니다. 유리분권. 이것만 해도 시간 빡빡해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셨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랬을 거야 아마. 9월 1일까지 해서 요 교재가 끝납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쓱 보니까 9월 1일 정도까지면 딱 끝날 것 같더라고. 딱 끝나고 9월 3일 이제 심지어 또 수요일이더라고. 아다리 좋게. 그럼 또 수요일 날에 그 9월 1일 날 완강 치고 9월 3일 날에 평가원 시험 보면은 그대로 시험지 들고 와서 그대로 해설 강의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9월 3일 수요일, 그 다음에 9월 10일 수요일, 그 다음에 9월 며칠이냐? 그러니까 9월 8일, 9월 8, 9월 3, 9월 9, 9월 8, 9월 10,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네 타임. 그렇게 해서 딱 끝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아마 9월 모의고사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6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조금은 어렵게 나올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등급컷은 6월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그 말은 그 성적 그대로 수능 때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뭐 1컷이 합법과 작문 기준으로 뭐 94점 정도의 형성이 됐잖니? 그리고 그 1등급, 이제 극상위 1등급을 제외한 2등급부터는 모두가 다 행복한 시험이거든. 너희들은 물론 불행했겠지만. 일반적 보편 타당한 사람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모두가 행복한, 평가원도 행복하고 니들 제외 나머지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시험이었어. 그 시험 그대로 나올 겁니다. 뭐 문학도 뭐 봐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땐 문학은 여전히 어렵게 나올 것 같아. 일단 브레이크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우리 그 정부가 바뀌면서 브레이크가 사라졌잖니? 아마 뭐 그 느낌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80일 남은 시점에서 뭐 제가 뭐 더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항상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단 펜을 잡는 것부터 시작이야, 얘들아. 너네 맨날 하는 생각이 그런 거 아니야? 오늘 뭐 공부 2-3시간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좀 눈 떠보니까 일요일 날 딱 눈 떴는데 원래 9시 일어나기로 했는데 눈 뜬 게 한 11시쯤 됐어. 원래 스카 가기로 했는데 지금 스카 가긴 뭔가 조금 애매한데 밥 먹고 12시면 싹 갈까? 절대 못 가지. 1시, 2시 돼가지고 또 못 가죠. 얘들아,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수능을 임하면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와? 그냥 하세요. 제발. 그냥 해. 그냥 앉아서 좀 집중을 하고 뭔가 머리 써보는 훈련을 계속 하세요. 진짜 그거밖에 답이 없다. 뭐 내가 너희들 끼고 뭐 너네가 만약에 원하면은 5시부터 6시까지 제가 보강 잡아드릴까요? 그걸 원하세요? 눈 돌리지 마. 눈 돌리지 마. 근데 니네가 알지 않니? 내가 보강을 한다 한들 너네들이 크게 다이나믹하게 뭔가 솔직히 그럴 것 같아? 내가 널 끼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5시부터 6시까지 너를 1대1 케어를 해준다고 생각해볼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이나믹하게 바뀔 것 같아? 다이나믹하지.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나의 메시지는 훼손되지 않아. 메신저는 깔 수 있을 거예요. 메시지는 훼손되지 않는다.
사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고3이 짊어져야 되는 삶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고3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지. 내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라고 생각을 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뭐 강사 입장에서 아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존나 무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엄청 무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그건 또 아니겠죠. 뭐 일타 강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나 뭐 엄청나게 큰 대형 학원에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또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니? Q&A 게시판에 막 질문 막 수천 개씩 달리고 막 수강평 맨날 이제 보고 있는데 수강평 별 한 두 개 막 이래가지고 최악의 강의 막 이러고 있고 막 아주 개쓰레기가 따로 없어 이러면서 막 억가하고 막 수업 예전에 저전에 막 입방정 떠대면서 뭐 그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통장을 딱 피면은 그러겠지. 근데 글쎄 나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주체적으로 살자. 뭐 원하신다면은 해드릴 수는 있어. 원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얘기하라고 하면 또 얘기 안 하지 또. 시켜야만 하나? 뭐 내가 뭐 돌아가면서 너는 다음 주 월요일 5시부터 6시 너 화요일 5시 너 수요일 너 목요일 너 금요일 뭐 이거 모아놓고 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 안 그래? 니네는 원치 않잖아요. 그런 거는 짜치지 않아? 그게 본질이 아니란 것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걸? 내가 앉혀놓고 야 이거 해석해봐 하면서 이제 막 자 사유재산이 뭐야 하면서 막 물어보고 막 사유재산은요 개인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막 했다 쳐. 자 유류분권 이거 풀어보자 하면 모르겠는데요. 맞잖아. 인정? 심인정이죠? 맞죠? 답은 하나야. 니네가 스스로 이겨낸 거밖엔 답이 없어. 수능장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능장 가서도 내가 같이 옆에 가가지고 자 같이 읽을까 하면서 이제 막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문제들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잘 알잖아 그건 내가. 어차피 시험장에 들어가는 너희들이고 너네가 스스로 이겨내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면은 내가 얘기했겠죠. 내가 했겠지. 내가 고3을 몇 년을 봤는데 알잖아? 근데 내가 지금 요새 성찰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성찰 얘기만 좀 웃는 거 봐. 아주 성찰이라는 말에 무게감을 모르는. 내가 맨날 성찰 하니까 그냥 성찰이 무슨 동네 놀이터에서 무슨 저글링 하는 것 마냥 생각하는데 정말 성찰을 많이 해요. 제가 제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 스스로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해. 내가 너무 이상주의자적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들의 자존감을 뿜빠 해주고 붐업 시켜주려면 쉬운 질문 딱 갖다 놓고 선생님 이제 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단짠으로 교재 하나는 겁나 쉬운 거, 교재 하나는 개 어려운 거, 단짠 정신 못 차리겠어. 자 원래 어려운 거야 괜찮아 일단 9월달에 해결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교재 또 쉬운 거 주고 뿜빠 월간 교재 마냥 고병이 1월호 고병이 2월호 윤종신의 윤종신 1월호 윤종신 2월호 이러잖아요. 2025 고병이 1월호 2월호 3월호 4월호 5월호 해가지고 마지막 11월까지 보너스 트랙 EBS 보너스 트랙 EBS 분석 이런 거 그러면 되죠. 저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나도 행복하고 너네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거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야. 누군가 한 명은 불편하거든요. 누군가 한 명은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함을 뭔가 이겨내보고 뭔가 감수하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엄청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사회에 나가서도 너네가 고3 때 얻었던 게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될지 그런 것들. 내가 수업하기 전에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어. 갑자기 내가 딱 들어오자마자 자 시작! 하면서 자 이름 건 보자 하면 니네 하면서 바로 그냥 현실과 삐리리리 하면서 로그아웃 되잖아. 카카오톡 로그아웃 되었습니다처럼 약간 이제 올리는 거야. 이게 머리를 살짝 올리는 거예요. 저도 입 좀 털어야 되고 나도 어떻게 바로 해요. 일어나자마자 자전거를 타겠어? 나도 자전거 타려면 마음에 심호흡 한번 싹 하고 그 다음에 핸들 잡아야 되지 않겠니? 운동선수들도 딱 경기 피치 딱 올라가기 전에 몸 풀잖아 이렇게. 축구선수들 막 이렇게 뛰고 막 괜히 볼 한 번씩 차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야 지금. 근데 뭐 수능 80일 남은 입장에서 니들한테 막 야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해. 야, 대학 못 가? 인생 나고자야 막 뭐 이런 거 설파한다고 해보세요.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그냥 지금 단순히 여기 그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전체 그리고 다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야 성적 안 올라서 대학 못 가면 그것만큼 추잡한 게 없어 하면서 막 뭐라 해 막 얼마나 박탈감 느껴지지 않겠니? 성적 좋은 애들이야 1등급 나오는 애들이야 그치 sure 하모 이러겠죠. 근데 뭐 6월 모의고사 니들처럼 5등급 4등급 나왔어. 근데 그런 애들한테 야 성적을 안 올라? 너네 여름방학 때 공부도 안 했어? 너는 아주 그냥 넌 대학을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죠. 얘기하긴 했는데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지? 그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해? 진심과 농담도 구분하지 못하는 진담과 농담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너네가 국어 능력이 달리는 인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찐텐으로 말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봐. 야 대학 못 가잖아? 아주 그냥 누구한테도 인정도 못 받아. 대학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학벌주의 사회에 대해서 내가 막 설파를 막 해. 얼마나 척박하지 않겠냐? 안 그래? 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제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지. 여자친구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 하는 말이 오빠 너무 여려 사람이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려? 하니까 되게 열이 돼 사람이. 그리고 뭔가 좀 과몰입?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뭐 지우가 막 공부를 안 해 막 맨날 와가지고 사랑의 하츄핑 애니 보면서 불닭을 막 먹어. 불닭 먹으면서 하츄핑 인형 갖고 막 놀아 막. 맨날 여기 그 책상 붙여놓고 누워가지고 맨날 잔다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가 차오르는 사람이거든요. 안 된다라고 생각해 나는. 이건 이성이 합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막 뭐라 하고 막 심한 말도 하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냥 무시해 이러는 거야. What? 그냥 무시해. 그러니까 그게 하면 참 좋지. 그게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편해 사실. 그러니까 뭐 하츄핑 재밌니? 하면서 혹시 불닭은 먹을만해? 하면서 공부하는 거 좀 어때? 하면서 막 등을 두들겨주고 캐릭터 개 붕괴되는 느낌 들지 않아? 끄덕거리지 마! 끄덕거리고 있네? 와 알고는 있었지만 상처네. 내가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막 공부는 잘 돼가 뭐 이러는 그렇게 아니 뭔가 니들이 느껴도 뭔가 그러잖아.
오늘 잘못 먹었나? 약간 오늘 먹은 국밥이 원쳤나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저기 저승길을 갈 때가 됐나 이러면서 삼도천 건널 때가 됐나 막 이 생각 들 거야. 니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는 계속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글쎄,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다는 건 알죠. 야, 솔직히 말해서, 유류분 관련해가지고, 내가 오면서 이제 신문기사를 봤어요. 이따가 내가 보여줄 텐데, 누가 그거를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안 그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하루에 신문기사가 몇만 개가 나오잖아. 근데 그 신문기사를 헤드라인만 보고서 누르는 경우가 거의 다 그런 거 아니야? 칼이나 아찔한 의상 뭐 이런 거. SNN 연애 포토 출국해요 하면서 막 아이린 컴마 찍고 오늘 출국해요 하면서 뭐 그런 거 사진 보고 아니 뭐 남자애들은 뭐 스포츠 손흥민 LAFC 데뷔전에서 1어시 기록 뭐 이런 거 눌러보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토픽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다 달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가 국어 강사가 아니라 내가 그냥 국어 강사 입장에서 너네 수학할 때 그 강의를 내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을까? 주의 깊게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뭐 메가스터디 무슨 뭐 대성마이맥 이런 사람들 수학 강의를 굳이 구매해서 내가 볼까? 그렇지 않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보는 게 그거겠지 나는. 옛날 생각나네. 아련. 이야, 극한의 연속. 아련하구만. 3차함수 개형 출원. 아련하구만. 1대1의 루트 3. 아련하구만. 1대 루트 3. 아련하구만. 다 그 감성으로 보는 거지. 그 감성으로 보는 거죠. 내가 그걸 보면서 막 뭔가 지식을 얻어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너희는 적어도 이런 지문을 볼 때 억지로라도 흥미를 가져보려고 좀 부단히 노력을 해보셔야 돼. 흥미를 느낀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너네도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 유난히 그 지문이 잘 읽히는 경우 있지 않아요? 한 번쯤? 맞지? 그럼 너네 이제 의심하죠. 뭐부터 의심해? 지문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지문이 뭐 지읒밥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잖아. 내 실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문이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별 5개라 치면 별 1개, 2개 막 이래서 내가 쉽게 읽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류문건 이런 지문 딱 보면 무상 취득자, 무상 처분자, 유류분 부족액, 홀리쉣. 보기 딱 봤더니 3분의 1, 7분의 1, 7분의 3. 근데 그런 어떤 글 읽는 재미나 흥미 같은 게 하루아침에 늘진 않아. 꾸준하게 계속 하면서 늘거든? 꾸준하게 계속. 나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그냥. 그냥 셧다 마우스하고 해야 돼요. 글쎄.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얘들아.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원서 접수를 시작했을 때부터가 현역 애들을 거르는 이 수능판의 입시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원서 접수를 할 때쯤이면은 거의 대다수의 70% 이상이 이렇게 걸음체로 다 걸러져요. 허수들은 다 걸러진다고. 이유가 뭐야? 이미 붙은 걸 생각해. 최저도 없고 뭐 하면 최저가 없다? 그럼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이미 내신은 나왔고 내신은 던져졌고 뭐 면접 보는 것도 뭐 면접 먼 미래 일이야. 수능보단 낫지 뭐 이런 생각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붕 뜬다고. 이거는 비단 너네들뿐만 아니라 모든 고3들이 다 그래요. 붕 떠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고3이랑 내가 물론 N수 이제 그걸 나가보진 않았지만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고3 애들은 9월달 때는 되면요 거의 그 슈팅스타 팝핑캔디 튀듯이 튀어요. 타타타타타타타 튀어 막.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기 이제 뭐
건물 옥상이나 아니면 건물 뒤편에 가서 애들끼리 이제 노가리를 겁나까지 담화를 나누죠. 근데 그거 알지? 그 담화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에너지 발산용으로 끝난다는 건 여러분도 더 잘 알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물어봐 맨날. 야, 너 어디 있었냐? 야, 너 어디 있었냐? 야, 최저 몇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게 정보 탐색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냥 얘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이거밖에 못 썼네? 내지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높은 데 썼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걸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잖아, 거의 대다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뭔가 이제 채워지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약간 머스타드 섞은 케첩물 막 이런 거 먹는 느낌이랄까? 짠데 마셔야 돼. 무슨 느낌 좋아?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그냥 좀 정진해서 나가기를 바래요. 그러고서 결과가 나오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딱 그 마인드. 가보시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기사가 요겁니다. 보이시죠? 2024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에 관한 위헌 결정. 나와있지, 뭐라 나와. 헌법에 뭐 한다. 위배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이제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유류분에 관한 위헌 결정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신탁 같은 경우 보이시죠? 신영증권 헤리티지 솔루션부 변호사라고 되어 있어. 증권사의 어떤 자신들의 상품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사라기보다는 그냥 글이죠. 한 편의 글. 머니투데이. 봐봐. 이게 뭐예요? 머니투데이잖아. 머니투데이. 돈에 예민한 이 집단에서 이 변호사님이 이제 직접 글을 이제 기재를 해주신 거야. 이거 봐봐.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피상속인 나와 있지? 상속인은 뭐였어? 넌 읽었으니까 얘기한다잉? 안 읽었어? 상속인은 뭐예요? 상속을 받는,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조차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어디 단칸방에다 가둬놔버려. 그러고서 그만 좀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 막 폐륜짓을 일삼았어. 근데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 밑에 있는 자식들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기부를 해버렸다 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 지문상으로 따지면 뭐야? 유류분권이 인정되면서 2분의 1액을 인정받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지분을 갖는 거고요. 맞니? 근데 그런 상속인들한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아. 왜? 돌보지 않았거든.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유류분권을 인정해 줘버리는 순간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누구의 입장인 거야? 헌법재판소의 입장인 거죠. 반대로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해 기여도가 높은 자녀에게 보답으로서 재산을 남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 역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취지에서 유류분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더 많은 몫의 유류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근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봐봐.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설계를 유산을 기부할 수 있게 됐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전까지는 상속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해? 밑에 있는 직계혈족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독신 가구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이 신설되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녀의 유류를 배제하거나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김으로써 온전히 무엇에 따른
본인의 의지에 따른 상속 설계가 가능해졌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느낌이 오니?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법도 계속 뭐해? 변화해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지금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이제 유류 분권에 대한 어떤 제가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지. 너네가 이걸 찾아볼 일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 분권이 완전히 뭐 폐지되었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한적 사안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예외야, 예외. 폐륜을 저질렀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강조해? 본인 의지에 따른 상속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가보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요. 사유재산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 뭐야? 개인이 뭐하는? 소유하는 전에 얘기했던 사법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사에 들어가죠.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행위 이게 뭔데? 무상이 뭐예요? 인생 무상 말고요. 값을 뭐하는 거? 치르지 않는 것들이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죠. 무상의 반대가 뭔데? 유상 판매 이런 것들 있잖아. 대가 없이 넘어가는. 잘 보세요. 너네가 이제 뭔가 신경을 쓴다면 요 부분이 조금 중요라기보다는 살짝 신경을 쓰고 가셔야지. 왜? 대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행위라며. 그럼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있어야만 된다 요런 얘기지. 맞아? 왜?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무조건 돈을 매개로 굴러가는 거잖아. 근데 대가가 없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값어치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잘 봐. 무상처분자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막막한가요? 축자적 의미를 동원해봐 얘들아. 무상이 뭐였어 아까 전에?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거였지. 처분은 뭔데? 처분이 뭔데요? 남한테 뭐 하는 거야? 주는 거, 넘기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무상 취득자는 뭔데요? 값을 치르지 않고 뭐 하는? 받는 사람. 그러면은 뒤에 읽기 전에 너네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뭐야? 무상 처분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상속인, 피상속인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럼 여기 있는 무상 처분자가 곧 뭐가 되겠어? 피상속인이 되는 거겠고, 여기는 무상 취득자는 상속인인가요? 아, 그건 아니죠. 직계혈 쪽이 아니잖아. 안 그래? 내가 만약에 교회한테 300억짜리 아파트를 무상 처분했어. 기부를 했어. 세상에나,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설렌다. 생각만 해도. 300억짜리? 추릅. 무상 처분자가, 근데 아무튼 그런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돼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들이 항변을 하든 항의를 하든 그것이 상관없이요. 결과가 번복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 내가 상대방한테 주기로 한 재산의 처분이 뒤집힐 수 있다. 즉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맞아요. 잘 봐.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돼요. 잘 보세요.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돼. 우리 상속이라는 게 뭔데?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 뭐야?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들어본 적 있니? 상속이 뭔데? 물려주는 걸 우리 상속이라 얘기하잖아요. 맞아?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그럼 이 무상처분자이신 분은 그분이 사망하게 되면은 물려주는 게 시작이 되고요. 그의 상속인들이, 그럼 그의 상속인들이니까 누구겠어? 무상처분자들의 상속인들, 즉 무상처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지. 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뭐가 있어? 유류분, 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때 무상처분자는 뭐가 되고 피상속인, 그의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이전돼?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잘 보세요. 잘 봐.
뒤에 읽기 전에 요거를 조금 뭔가 생각을 좀 해보자. 야,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있지. 피해자 하면 무슨 뜻이에요? 피해자가 무슨 뜻이야? 그쵸? 해를 뭐 한 사람이야?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또 이런 것도. 얘도 어때? 고용인은 뭐예요? 사람을 쓰는 거지. 고용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피고용인은 무슨 뜻이야? 피가 붙었네? 무슨 뜻이야? 고용을 뭐 하는? 당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맞아? 근데 다시 와봐. 지금 여기서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대. 보니까 여기에 피가 붙었네.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상속인을 뭐라고 읽으실래? 상속을 뭐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받는 사람이라고 읽어주셔야겠지. 이해돼? 상속을 뭐 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럼 피상속인은 뭔데? 상속받는 것을 당하는 사람? 그게 뭔 소리야? 씨. 그냥 뭐라고 읽어주시면 돼. 상속을 뭐 해주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라고.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이해되니? 상속인인데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 얘는 상속을 반대로 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럼 요런 것들 피가 붙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에 놓여있다는 얘기겠어? 반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좀 더 확장해보면은 무슨 관계도 놓여져 있다. 대립의 관계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대립이 싸우다의 대립이 아닌 건 알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비교됩니다. 이런 얘기잖아. 대조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여기 가보자. 유류부는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라고 나와있지. 잘 봐. 정의된 개념이 나와요. 주의 있게 읽어야겠죠? 피상속인이라고 나와있어. 다시 얘기해봐.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바꿔서 얘기해봐. 그냥 피상속인 이러지 말고 무슨 사람? 상속을 뭐 해주는 사람? 하는 사람. 상속을 하는 사람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라고 가정할 때 없었대요. 공짜로 주는 게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무상처분행위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뭐 한다고 했을 때? 없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얘들아 머리 써야 돼. 봐봐. 여기 무상처분자가 계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무상처분자라는 것은 값을 치르지 않고 넘겨준 사람이니 얘는 피상속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대로 따르면 얘는 뭐 해주는 사람이구나. 상속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잘 봐. 지금 여기는 유류분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처분을 한다라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뭐 한다? 가정합니다. 이 얘기지. 맞아? 보세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봐. 내가 만약에 300억짜리 아파트를 여기는 무상취득자한테 그냥 넘겨줬어. 300억짜리를 넘겨준 거야. 근데 그 300억짜리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무상처분자의 밑에는 누가 있어? 당연히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뭐가 있겠어?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있겠지. 맞아? 원래대로라면은 무상취득자한테 이걸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누가 받을 텐데? 상속인이 받을 텐데 받지 못한 거지. 맞아?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주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또 얘도 원래 원칙대로 상속인한테 넘겨줬던 거를 합쳐서 뭐 하겠다? 법으로 보장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이 말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어. 실제로 무상 취득자한테 안 넘겨준 게 아니야 지금. 누구한테 이미 갔어. 누구한테 갔어. 무상 누구한테 갔어요. 취득자한테 이미 가버렸지. 가버린 상태야. 이미 끝난 상태라고. 끝난 상태인데 여기는 상속인이 우리 거 줘! 라고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얘들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야. 그게 아까 전에 우리 맨 처음 했던 게 뭐야. 맨 처음에 내가 기사 보여줬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를 학대했어.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한테 그냥 줘버렸다고 돈을. 그랬을 때 상속인이 등장해서 뭐라 얘기해. 유류분 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유가 뭐야? 값을 안 받고 처리해버렸으니까. 맞아? 값을 안 받고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는 상속인은 요구를 한다고. 그럼 잘 봐. 헤이. 의식을 좀 확장시켜 가자. 봐봐. 일로 와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상 처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잘 봐. 이거 이미 문제도 나와 있어. 그럼 무상 처분이 아닌 거는 우리가 말을 만들어 보면 유상 처분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이 유상 처분은 다른 말로 뭐라 할까? 두 글자 뭐라 할까요? 두 글자 뭐라 할까? 두 글자 뭐라 할까? 기억 리을. 거래. 예스. 얘를 두 글자 뭐라 한다? 거래. 그럼 너네 얘기해봐. 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거를 무상처분이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기 있는 할아버지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돈을 받고 팔게 되면 그거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장할 수 없어요. 납득이 돼? 납득이 돼? (60) 56번 봐봐. 56번에 4번 보세요. 보여? 56번에 4번. 뭐라 나와 있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보여? 그게 뭐야? 이거지. 돈을 그래서 이 4번에서 뭐라고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 거야?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뭐 한 거?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뭐 한 재산? 판 재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유상 처분이고 거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다시 봐.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야. 그럼 법으로 보장되니까 당연히 강제성을 가지고 있겠네. 문제 없죠?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여기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하나야. 그게 어디에도 나와 있어? 너네 마지막 문제 59번에 뭐라 나와 있니? 네 번째 줄.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누구만 있다. 병만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니? 다시 봐. 그랬을 때에는 얼마만 보장된다. 얼마? 2분의 1만 보장돼요. 잘 보세요. 잘 봐. 현장에서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하실 필요 없어. 2분의 1만 보장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그럴까? 왜 2분의 1만 보장이 될까? 왜 2분의 1만 보장이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에이, 무상 처분자가 무상 취득자한테 재산을 넘겼지. 그랬을 때 여기는 상속인은 전부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만 받는 거야? 2분의 1만 받는다고 지금. 이해돼? 왜 2분의 1만 받는 걸까?
아무리 여기 있는 무상 처분자가 상속인한테 넘겨주지 않고 그냥 넘겼다고 한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상 처분자의 무엇도 고려해야 돼. 이것도 역시 협박에 의한 게 아니라 뭐라면은 자유의지에 의한 거라면 비록 망자가 된 무상 처분자라 할지라도 그 무상 처분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야 돼.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협박에 의한 게 아니라고. 물론 이게 이건 더 얘기를 더 깊게 들어야겠지만 갑자기 총 들고 와가지고 안 주면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알았어요 줄게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느와르 영화가 아니야 얘들아.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무상 취득자한테 넘겨줬어 지장 없이. 그랬을 때 상속인이 뛰어와가지고 헤이 stop it 멈춰 나 상속인인데 아버지가 지금 당신한테 300억짜리 줬다며 나 이거 못 참아 나도 줘 빨리. 뺏어갔어 만약에 300억 이러면서 막 뺏어갔어요. 3명 중에 누구만 행복해지는 거야 지금? 누구만 행복해지는 거야? 상속인만 행복해져요. 불행해졌고 이미 불행해졌어. 이해돼? 자신의 의도가 지금 훼손됐다고. 모두가 불행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에 입각해? 공리주의에 입각하잖아. 공리주의에 입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소수자를 보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어떤 행복을 우선시하는 게 현재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분의 몇만? 2분의 1만 인정해 주는 거야. 전혀 하실 필요 없어. 현장에서. 전혀 하실 필요 없어. 근데 알고 있어야지. 이해돼?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잘 봐. 그래서 여기 서술어를 잘 보세요. 서술부를 잘 봐. 뭐라 나와 있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왜 있었을이야? 왜 과거형까지 붙어 있어 지금? 뭐니까? 뭐 했어 지금? 무상처분행위가 뭐 했다라고 하는 거야? 없었다라고 뭐 했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있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if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해돼?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긴데? 뭔 얘긴데? 잘 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상속 개시 당시. 그럼 이 말은 뭐야? 상속 개시 당시에 재산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지 이전은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이후도 신경 써 안 써? 안 써요. 오로지 뭐만 딱 신경 쓰는 거야. 시작 했을 때를 우선시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그러면 여기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한다. 이 말은 뭐야? 모든 걸 다 넘긴 게 아니지. 무상취득자한테.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뭐야? A 물건이랑 B 물건이 있었을 때 A 물건은 누구한테 넘겨주고 무상취득자인 을한테 넘겨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가 있었고 B 물건이 있었고 그 B 물건은 누가 갖는다? 상속인인 병이 갖는다라고 나와있지? 그럼 미리 한번 머리 좀 굴려볼까? 여기 있는 무상처분자인 갑이 여기 있는 무상취득자한테 400짜리를 넘겨줬어요. 여기 있는 상속인한테 100만큼 물려줬어.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400이랑 300이었어. 계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유류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상속 개시했을 때 무상취득자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300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넘겨줘야 되는 재산까지 전부 다 모여서 합쳐서 나누기 몇? 2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유류분은요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뭐라 나와있니? 기대했던 이익을 뭐한다? 보호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이해돼? 언니 서서 들어. 서서 들어라고. 쥐어 서서 들어. 잘 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한 번 더. 헤이. 피상속인 뭐라 해야겠다. 상속을 뭐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잘 보세요. 근데 여기 있는 상속이 개시되는 거는 언제 개시가 될까? 사람이 뭐 했을 때?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그게 첫 번째 문제로 나와 있었죠. 상속 개시에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무엇이 있어? 이익이 있는 상속이냐? 이 말은 뭐야? 무상처분된 재산이 있고요. 무상처분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거지. 그 재산 당연히 상속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돼? 사망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상속인한테 그대로 토스 되겠지. 맞아? 그랬을 때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어요. 유류분. 아까 우리 유류분 뭐였어? 정의랭이로 다시 떠올려봐. 유류분 뭐였어요? What is 유류분? 기억나면 다시 뛰어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무엇으로서? 법으로서 보장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그걸 뭐야? 무상처분된 재산 플러스 상속인한테 넘겨주는 재산 합쳐서 몇 분의 몇? 2분의 1 반갈죽. Understand? 다시 봐. 그것에 해당하는 이익의 어디만 받을 수 있다. 일부만 받을 수 있어요. 됐니? 잘 봐.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뭐만 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만 받을 수 있대요. 헤이. 정보 처리하지 마봐. 기다려. Stop it. 기다려. 우리 아까 뭐라 얘기했어요? 이거 플러스 뭐? 이거 합친 거에 나누기 몇? 나누기 2 하는 거였지. 근데 이미 지금 상속인이 받은 게 있다면 그만큼을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지금 이 얘기야. 이해돼?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내가 숫자를 써줄게. 잘 봐. 이거 마지막 문제랑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야. 이건 너네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돼. 갑이 가지고 있는 게 1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짜리가 있어. 근데 을한테 얼마만큼 주는 거야? 무상처분의 대가로 무상처분을 해버리면서 얼마를 줘버렸어? 400을 줘버렸어. 맞아? 지금 잘 보세요. 갑이 살아있을 당시에 을한테 400을 줘버렸다고. 근데 갑이 사망했어. 되졌어. 그럼 뭐가 해야 돼? 뭐가 개시돼요? 상속이 개시되지. 갑이 죽었으니까 상속 개시돼. 근데 지금 이미 400은 누구한테 넘어갔어? 을한테 넘어갔지. 맞아? 그러면은 뭐만 남아있는 거야? 100만 남아있지. 그 100은 누구한테? 여기 있는 상속인인 누구한테? 병한테 넘어가 버린다고. 이해돼? 지금 요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런데 유류분의 정의에 따르니까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어디만? 2분의 1만 되는 거고,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뭐 한다? 더한다 라고 나와있지. 그럼 잘 봐. 헤이, 이거랑 이거 더했어. 이거랑 이거 더했어. 500이야. 그런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나누기 2를 한다 이 얘기지. 그러면은 잘 보세요. 100 더하기 400 했어. 얼마 나와? 500. 그러면은 유류분은 얼마로 계산돼? 나누기 2 때려야 되니까 얼마만큼? 200? 250만큼.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병은 이미 뭘 받았어? 100 받았지. 그럼 얼마만큼 빼줘야 돼? 100만큼 뭐 한다? 빼준 게 뭐라는 거야?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세요? 요 메커니즘대로 읽어줘야 돼. 요 메커니즘대로.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게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현장 가서 하나요? 해야지. 사실 제일 베스트는 뭐예요? 저 보실래요? 지금 여기다가 그냥 제가 밑줄 그어놨거든요. 보이세요? 하도 문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몇 개 밑줄 그어놨어 이렇게. 뭐야? 나 그림 안 그렸다? 그림 안 그렸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고.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나? 아니야, 할 수 있어. No,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다시.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니래. 아, 또 나오죠.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야. 모든 법이 다 그래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뒤에 원칙이 나와 있죠.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무상취득자는 뭘로 반환해야 돼? 돈으로 반환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밑줄 긋고 넘어갔어. 왜? 뭐니까? 원칙에 벗어나는 뭐니까? 예외잖아. 맞아요? 원칙에 벗어난 예외니까 밑줄 긋고 갔다고. 그럼 이 말은 뭐야? 잘 봐. 주식이나 물건 같은 거야. 내가 만약 텔레비전 있어. 텔레비전 300만 원짜리 텔레비전 있다고 쳐보세요. 무상 처분했어. 근데 만약에 뭐 물건이 박살이 났다고 해볼게. 어쩌다가 내가 이제 뭐 망치로 후들어가지고 깨졌어. TV가. 그럼 그거 다시 줘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줄 수가 없을 때는 그때 당시에 무상취득자가 받은 그 재산에 상응하는 뭘 주는 게 맞겠어? 돈으로 반환하는 게 맞겠지. 그게 뒤에 나와있죠. 재산 자체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전 여기도 밑줄을 쳤어요. 왜? 예시가 지금 몇 개야? 2개지. 예시가 2개죠. 어떤 예외인데? 어떤 예외야? 하나는 불가능한 거. 원칙적으로는 뭐 해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불가능하니까 돈으로 반환해. 혹은 줄 수는 있는데 합의를 해서 뭐 하는 거야? 돈으로 반환하는 거야.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여러분들 57번에 4번 봐봐. 57번에 4번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반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이 말은 뭐야? 합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요구는 해. 근데 싫어 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원래 원칙대로 뭐 할 수 있어? 물건으로 그냥 퉁 쳐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지.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굴러가야 돼. 예외는 무조건 나오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외는 뭐해? 나오지.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이제 물건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잘 봐. 계속 얘기해봐. 헤이, 유류분 부족액 뭐야? 유류분 부족액 뭐야? 무상처분된 재산에 플러스 상속받아야 될 재산을 나누기 2 해서 원래 내가 상속받은 재산만큼 뺀 것을 뭐라 부른다? 유류분 부족액. 근데 그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뭐하다면? 적다면 이라고 나와있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무상취득자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 나와있어? 뭐라 나와있어?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대.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이거를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되는데? 누가 요구하는 거니까? 상속인이 요구하는 거잖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 유류분 부족액이 물건의 가치보다 뭐해? 적어. 턱없이 적어. 그러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잘 보세요. 잘 봐. 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첨부된 물건의 가치랑 뭐 하면은 제일 이상적이야? 딱 맞는 게 제일 어때요? 이상적이지.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적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랬을 때 뭐만큼? 부족액이 차지하는 뭐만큼? 비율만큼 반환한다 이 얘기야. 그럼 잘 봐. 여기 이제 유류분권자라고 나와 있지. 이거 뭘까?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거 아니야? 유류분권자 뭐예요? 그쵸?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뭐하는? 행사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돼? 상속인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얘가 여기는 을한테 뭘 요구한다? 유류분을 요구하는 권리인 뭐 어떤 거? 유류분 권을 요구한다 이 얘기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속인이자 동시에 뭐구나? 유류분권 자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겠지. 그럼 나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만 그냥 체크를 해놨어. 비율이라는 말에 저는 그냥 체크를 해놨어요. 비율. 현장에서 전혀 할 필요 없어. 전혀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 물건의 가치보다 유류분 부족액이 너무나도 적게 되면은 나누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문제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그 비율만큼 반환을 받는데 그 반환받는 과정에서 하나의 물건에 대한 무엇이 소유권, 뜻이 뭔데?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여러 명한테 뭐 해준다는 얘기야? 나눠줍니다. 지금 이 얘기지. 왜 그럼 이걸 여러 명한테 나눠주는 건데? 왜 이걸 여러 명한테 나눠주는 건데? 물건 하나에 대해서 누구도 가져야 되고 무상, 취득, 자도 갖고 누구도 갖고 유류분권자이자 상속인인 얘도 갖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나눠 갖는 거지.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모르죠. 왜?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 한 명 했을 때 뭐만 인정된다? 2분의 1만 인정된다며. 맞아? 3명, 4명, 5명인 건 모르지. 그건 우리도 몰라. 지문이 안 나와 있어. 이해돼? 다시. 그랬을 때 각자의 몫을 뭐라 얘기한다? 지분이다 라고 얘기한다 나와 있죠. 지분 들어봤지? 주식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주식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기업의 회장님들 지분 몇 %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지분의 몇 %를 매각하였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지.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게 그럼 잘 봐.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각을 한 걸 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왜? 뭐니까? 재산이니까. 이해돼? 내가 만약에 이 지분을 매각하고 돈을 땡기려고 하면 그래도 돼. 그건 상관없어요. 이해돼? 다시 봐.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 시가가 지금 또 여기 뭐예요? 변동,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유류분의 취지가 뭔데? 생각해봐. 에이, 유류분의 취지가 뭔데? 유류분의 취지가 뭐예요? 여기 있는 누구한테 상속인이 자기랑 아무 합의 없이 그냥 무상으로 처분해버렸다면 그 처분받을 수 있었을 재산에 대한 기대값을 받는 거지. 맞아?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을이 갑한테 얼마를 받았어? 400을 받았어. 근데 400을 받고서 얘가 투자를 귀신같이 잘한 거야. 투자를 귀신같이 잘해서 400이 1200으로 뛰었어. 겁나 잘한 거 아니야? 겁나 잘했는데 문제가 뭐야?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아직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갑이 죽고 난 다음에 1200이 됐는지 아니면 갑이 죽었을 때 이미 400이었는지 이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죽고 나서 1200이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을한테 줄 땐 400이었는데 얘가 열심히 굴려서 1200이 됐고 1200이 된 이후에 누가 죽었어? 갑이 죽은 거야. 그럼 얘는 얼마만큼 노력을 열심히 한 거예요? 800만큼 열심히 한 거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노력에 비롯되었으면은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당연한 거 아닐까? 쎄 빠지게 800 해놨더니 갑자기 상속인이 기어들어와가지고 이라시마세 좀 주셈. 왜요? 저 상속인인데요. 예? 제가 800만큼 노력해서 1200을 굴렸는데 그걸 다시 뿜빠이 하라고요? 예. 하면 누가 주고 싶겠니? 니들 같으면? 절대 안 주고 싶지. 그래서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돼.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의 대상인 뭐라 나와 있어? 지분이라고 나와 있지. 반환 대상이 지분이에요. 그럼 잘 봐. 이 반환 대상인 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 무상처분된 뭐? 물건.
그 물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반환받을 수 있는 그게 뭐다? 지분이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 맞아? 그랬을 때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언제 당시에? 언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이해돼? 이해돼? 지분을 계산할 때는 얘가 뭘 했든 간에 그냥 닥치고 뭐야? 닥치고 뭐예요, 그냥? 갑이 뭐 했을 당시? 사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얘기라고.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만약에 읽다가 문제 갔는데 뭐지 싶으면은 그냥 다시 뭐 해보시면 돼? 쫓아 올라가서 뭐 하시면 돼요? 서치해보시면 되겠지. 맞아? 가보자. 끝난 거죠? 아씨. 한 페이지 더 넣었네. 어머? 맞나? 뭐야? 진짜? 편집하다가 삑사리 났나봐. 아휴. 여기 다 죽상이니, 아유. 수업할 때마다 힘드네. 근데 나는 진짜 좀 그런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재밌게 뭘 어떻게 해줄까? 똥꼬쇼라도 해야 되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정말 고민이 많아요, 지금. 성찰을 되게 많이 한다 했잖아. 다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러면서. 너희들은 모르겠지만은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혼자 이불 덮고 울진 않고요. 그냥 고민을 많이 해, 혼자.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문제는 풀었어? 풀었구나.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안 보여! 너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새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봐봐. 일치하지 않는 거 보이는 거예요. 1번 봐. 유료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유료분권이라고 하는 게 누가 주장하는 거니까. 상속인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아요.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한다. 잘 봐. 유류분권이 뭐였는데 무상 처분된 거 플러스 내가 뭐 받는 상속받는 것 나누기 뭐 이 하는 게 뭐였어? 유류분권이었지. 맞아? 그러면 그 범위는 어쨌거나 전부 다 어디에 포함돼? 얘랑 얘 두 개 다 해당되는 거죠. 범위 자체는. 그래서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지.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유류분 부족액은 뭔데? 이거잖아. 나누기 2 한 거에 뭐 한 거? 상속받은 거만큼 뺀 게 유류분 부족액이었잖아. 됐니? 3번.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기 전에야? 죽기 전에. 그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되니? Understand? 당연히 유류분권이 해석할 수 없어요. 왜? 유류분권은 뭐 하고 나서 발생하는 거니까. 상속이 뭐 했을 때, 개시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해돼?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 나와있죠? 이거. 유상처분, 거래한 거. 값을 받고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왜? 유류분권 오로지 어디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무상처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했을 때 요게 그러니까 아마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면 사실 2번이 너무 선명하니까 사실 2번 답 찍고 넘어갔을 게 맞거든? 근데 2번 선지를 만약에 좀 어렵게 구성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었다 쳐.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되죠. 왜? 지금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이라는 말 자체가 지문에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지문 자체에는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는 유류분권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럼 이 말은 뭐야? 무상처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엇도 있을 거고 유상으로 처분하는 게 있을 거고 그게 곧 무엇이고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니 돈을 매개로 재산을 사고 판 거니까 이걸 통해서 얘를 뭐 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라는 얘기야. 이거 하라는 얘기라고. 이해돼? 이거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너희들을 붙들어잡고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여기 정도까지야. 이건 추론이야라고 얘기해줘. 내가 방향성을 다 잡아준다고. 그럼 니는 뭐 해야 돼?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지. 그래야 이렇게 된 거. 복습을 해야 될 거. 들리지 안 하잖아. 원래 그거 알지? 데시벨을 더 낮추면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 그 식당에서도 스테인리스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제일 잘 들리잖아요. 쨍! 막 유리창 깨지는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쨍긋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가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냥 답은 그거밖에 없어.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고 연습하고 기출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이게 사고의 대열이 다다다다다닥 맞춰졌을 때 그때 가능한 얘기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야 마더턴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풀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데이 1부터 데이 2까지 풀어서 나한테 찍어서 올려. 이렇게 얘기하면 쳐봐.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죠. 이랬어요. 됐어. 통과. 원해요? 해줄까? 나 할 수 있어. 해줘. Do you want it? 남은 84일 동안 내가 그렇게 밀착막 해줄까? Do you want it? 할 수 있다니까? 해줄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다고. 내가 전에도 이미 한번 하지 않았어? 풀어가지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 너네 채점만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맞잖아. 그럼 채점하고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손을 못 댈 거 아니니? 그래서 계속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내가 말을 해야지만 움직인다는 그게 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가 대형 학원처럼 조교를 고용해서 너희들한테 과제 한 거 와가지고 조교가 검사해주고 첨삭해주고 막 물론 뭐 그러면은 좋게 하겠지. 니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니들도 알아. 알맹이가 없다는 건 알아. 근데 뭔가 채워지는 느낌은 들잖아요. 약간 고로케, 빈 고로케 약간 밀가루 칠해가지고 튀기면은 빵빵해져가지고 딱딱해지잖아. 겉모습은 어때? 딱딱하지? 찔러보면 어때? 텅 비어있어. 공갈빵이야. 텅 비어있다고.
근데 나는 그 텅 빈 상태로 너희들이 수능장에 들어가는 전 원치 않거든요. 수능장에 그렇게 들어가는 전 원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읽기 자료 개 뽑아줘, 개 던져줄 수 있어. 저 리트랑 그 다음에 94학년도 수능부터 그 다 편집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뽑아가지고 무지선거인 투하하듯이 호 해가지고 다 투하해버리면 돼. 사관학교 시험 다 편집돼 있는 거 그거 호 해가지고 투하해버리면 된다니까. 무지성 투하해버리면 된다니까. 풀어오라고 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풀어오라고 하고 채점해오라고 한 다음에 그럼 채점해온 거에 대해서 틀린 거 분석해와라고 얘기하면 항상 또 귀결되는 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잖아. 그러면은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겠어. 어떤 게 안 되는데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사람마다 이 또 그거라고 하는 문제가 참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잖아. 어떤 사람은 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하고 제재에 따라서 춤추고 난이도에 따라서 들썩거리고 뭐 누구 그러니까 진짜 개 중에는 나도 솔직히 말하면은요 경제 지문보단 인문 지문이 좀 더 좋고요. 뭐 기술 과학보다 전 예술이 더 좋아요. 뭐 사회 같은 경우에도 경제보단 법이 좀 더 좋고요. 이건 사람마다의 취향이라는 게 있지. 취향. 난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막 공자, 맹자 나오고 막 도가, 유가 나오는 거 꽤 재밌어요. 저는. 꽤 재밌게 읽는다고. 문제 풀 때. 역사 같은 거 나오면 눈깔 돌아가고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니들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니네한테 요구하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싫어요. 저는. 목마른 놈이 웅덩이 파는 거 아니겠어? 나 이미 파주는 방법 다 알려줬다니까? 오라고, 그냥 오라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와봐. 와서 얘기를 하자, 나랑.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제발 와서 나랑 얘기를 해, 좀. 와서 얘기를 하라니까? 왜 계속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질문하고 왔다고, 이가 질문을 하면서 막. 물론,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면 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 선생님이 내면서 얘기가 뭐야. 이런 거만 아니면 돼. 이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이게 왜 서리법이에요? 이런 거만 아니면 된다고. 이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만 아니면 돼. 그래. 그거까지 내가 인정할게. 그냥 아무튼 갖고 와, 좀. 갖고 와서 나랑 쇼부를 치든 뭘 하든 해. 우리 아프네. 그냥 갖고 와. 갖고 와, 제발. 그냥 가져와. 새벽에 질문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젠. 지금 바라지도 않아. 진짜로. 1도 안 바래. 1도 안 바라고, 그냥, 니네 어차피 여기 와가지고 탱자탱자 그냥 앉아만 있잖아요. 시선은 책상에 가 있지만 정신은 집에 가 있잖아.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이미. 그러다가 그마저도 귀찮아가지고 릴스 보고 인스타 보고 그러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맞잖아. 응? 물론 집중력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100%가 나와. 그럼 불가능해. 저도 솔직히 집중 안 될 때 많거든요. 집에서 얼마나 집중 안 되는데, 나도.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봤어. 이게 성찰이야, 얘들아.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봤어. 언제 내가 집중이 안 되는지 생각해봤거든. 첫 번째, 위기의식이 없었을 때. 두 번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세 번째, 내가 싫어하는 거였을 때. 보통 그게 세 가지더라고. 내가 만약에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면은 집중이랑 그냥 해요. 나 만약에 내가 당장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PPT를 만약 안 만들었다 쳐봐. 내가 다시 40분에 왔어. 그럼 평소에는 막 앉아가지고 멍도 좀 때려보고 막 하품도 좀 하고 막 이러고 있겠지. 근데 내가 막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할 거 아니야. 뭐 미친 듯이 할 거 아니야. 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너네가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기한이 있지 않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은 두 가지 아니겠어? 아니죠. 세 개 다 해당되겠군요. 관심이 없고 싫어하면서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당장 수능이 80 며칠 남았지만은 큰 위기의식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너네가 집중을 못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하면은. 만약에 니들 앞에다가 수업 때 집중 못하면은 총 하나씩 갖다 놓고 홍채 인식해가지고 홍채에 힘이 없습니다. 발사 준비 하면은 뭐 이럴 거 아니야? 위기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 이거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맞잖아. 사람한테 이렇게 총 겨놓고 하면은 너네 무조건 집중하죠. 내지는 뭐 그거까지 안 가도 내가 뿅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졸고 있어 하면서 뚝배기 갈겨버리면은 할 거 아니야. 맞기 싫어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그게 의미가 있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을까? 맞기 싫어서 공부한다고?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예요? 나 세대도 그랬어. 나 세대도 맞기 싫어서 공부했어요. 우리 때는 심지어 또 연대 책임이었단 말이야. 수학 문제를 만약에 절반 40명 중에 20명 이상 통과 못해, 뭐 30명 이상 통과 못해. 그러면은 그냥 다 맞는 거예요. 통과한 나도 맞는 거야. 통과한 나도 맞아요. 너희 반의 모두의 책임이야 이러면서 뭐 말 같잖아. 연대 책임 들이밀어가지고. 나는 넉넉하게 통과했거든. 20문제 중에 19개 맞춰서 통과했거든. 근데 나머지 애들 때문에 나도 갑자기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이게 허벅지를 빠따로 맞는 그런 체벌을 겪었던 시대란 말이야.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공부인 거지 그게 본질적으로 걔의 어떤 실력을 늘리는 데 기여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단편적으로는 올랐겠지. 단편적으로 올랐겠죠. 시험 점수 자체가.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N수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N수생들은 본인의 선택으로 한 거잖아.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움직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3은 그게 아니잖아. 눈 떠보니 고3이었고 눈 떠보니 그냥 수능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위기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순 있어. 너무 이해가 안 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수업을 들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집중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요.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모르잖아요. 야, 너 이렇게 집중을 안 해? 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하고서 다시 또 멍 때려. 글쎄. 만약 니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건 진짜 이건 어려운 거고, 우리 뭐 기출에서 1.0 이 정도 있잖아요. 베이스 캠프에서 했던 것들, 성산별곡도 좀 어렵긴 했지 사실. 우리 전에 했던 거 뭐 조지훈의 파초우, 아니면 조지훈의 승무 뭐 이런 것들 있지. 기억나? 뭐 조지훈의 승무 어렵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근데 어려워서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니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뭘 해야 될까? 견적은 나오잖아요. 뭘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지 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든가 때려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대다수 애들은 뭘 선택해? 때려치는 걸 선택한다고. 행복 버튼 누르고 이제 그 옛날에 그 위험한 초대 의자 마냥 투출돼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생각을 해봐. 안 맞을 수는 있지. 안 맞을 수는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어. 회사에 다니는 일개 직장인들도 회사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그냥 다니는 거잖아 사실. 안 맞으면 떠나야 돼. 그게 맞잖아. 안 맞으면 떠나야 돼요. 내가 떠나는 게 맞지. 회사를 내가 어떻게 바꿔? 회사를 바꿀 수는 없어. 내가 나가야 돼. 회사가 싫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맞을 수 있어. 수능 제도를 니들이 바꿀 수는 없잖아. 니들이 맞추든가 아니면
떠나든가. 이거지 사실. 근데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왔는데 뭐 지금 수능 80며칠 남았는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하겠다는 거 아니겠니? 그쵸? 이거 팩트잖아요. 나중에 고2 애들한테나 좀 얘기해줘. 지금 밑에 있는 고2 애들. 친한 애들이 없나? 까비. 가보시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잘 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예요. 누가 지금 줬는데? 무상 처분자가 무상 취득자한테 넘겨줬지? 그 순간 뭐가 발생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런데 그게 의사에 반하여 제한된대. 이 말이 무슨 얘기인데?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의도와 뭐와 반대되어 이런 얘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반대되는 건데? 원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에 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상속인인 병이 무엇을 행사함으로써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무엇으로써 비율 적으면 뭘로? 비율로써 나눠주는 거지. 맞아?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100% 다 지 걸로 하고 싶다고. 소유권을 자기 걸로 하고 싶다고. 근데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병한테 일부를 떼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의사에 반하여 뭐한다? 제한된다 이 얘기지. 되시겠지? 봅시죠. 57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잘 봐. 헤이. 뭐라 나와 있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뭐래요? 물건 한 개래. 그랬을 때 물건 전부를 반환받나? 아니죠. 왜? 무슨 조항이 달려있었어?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지. 근데 그거보다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 뭘로 돌려줘? 소유권을 비율로 쪼갠 뭐 두 글자 지분으로 돌려주는 거였지. 맞아.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이거 보세요.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잘 봐. 본문에는 뭐라 나와 있었어? 본문에는 뭐라 나와 있어? 다시 뛰어 올라가 봐. 본문에는 뭐라 나와 있어? 다시 뛰어가. 뭐라 나와 있어? 얘들아, 바로 찾아줄래?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뭐 할수록이라고 나와 있어. 본문엔 작을수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나만 보이는 거야? 얘들아, 제발 이러지 말아줘.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뭐하다면 적다면 그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잘 보세요. 봐봐. 그럼 원래는 본문에서는 적을수록이라면 나와 있어. 작다면 적을수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적을수록은 클수록인데 봐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클수록이라고 나와 있지. 근데 뭐가 크대? 뭐가 크대요? 유류분 부족액이래. 근데 유류분 부족액 아까 뭐였는데?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아니었어요? 그럼 잘 봐. 헤이. 유류분 부족액이 크다는 얘기는 상속을 받는 것도 뭐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요거 빼기 요거니까 상속받는 액수도 어떻게 할 거야? 많겠어 적겠어? 야 이거 그냥 상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야 A 빼기 B가 C야. C의 값을 커지게 만들고 싶어. 그럼 너네 이거 뺄 때 무엇을 크게 하고 무엇을 작게 해야 얘의 값이 제일 커질까? A를 뭐하고 크게 하고 B를 뭐하면 낮추게 되면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맞니? 맞아.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유류분 부족액이 상당히 커. 상당히 크다고? 그럼 잘 봐. 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상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겠어? 작아질 수밖에 없어. 다시 본문 가봐. 다시 본문 봐봐.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뭐 할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며. 맞아? 유류분 부족액만큼을 뭐 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받는 비율도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럼 당연히 무상취득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 그만큼 많이 뭐 해줘야 돼? 줘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지분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게 된다 이 얘기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얘기를 하자는 거야. 내 말은. 이해돼? 유류분의 비율만큼 무상취득자가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 유류분 부족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어떻게 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지. 되셨나요? 3번.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건으로 못 줘. 아까 내가 얘기했지. 때려 부쉈어. 못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줘야지.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지. 돈으로 줘야지.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예스. 요구는 할 뿐이지 합의한 게 아니죠. 줄 수 있어. 5번.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취득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에이 봐봐 헤이 무상처분된 뭐라 나와 있어? 물건에 뭐가 반환된대요? 일부가 반환된대. 이거를 텔레비전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주고 이게 아니지. 어떻게 반환하겠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무엇으로서 비율 그걸 뭐라 불렀고 두 글자 지분으로서 주는 거겠지. 근데 무상취득자가 소유권을 가지겠니? 무상취득자가 소유권을 가져? 뭐예요? 여기서 물론 조금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 물건의 전체 소유권을 가지고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거야. 이 선지를 틀리게 만들려면은. 근데 일단 보편타당하게 소유권이란 얘기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해돼? 68번. 잘 봐. 58번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상속 개시 당시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개시가 뭐였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뭐하고 나서 죽고 나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근데 잘 봐. 지금 윗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억 부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문 다시 뛰어 올라가 봐. 무상처분된 물가의 시가가 변동했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맞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력으로서 1200까지 만들어내. 그러면 그때는 넘겨받았을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사망 이후에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잘 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1번 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여야 된다. 에이. 지금 이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고 나서 사람이 뭐하고 나서 죽고 나서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거랑 재산의 일부인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지금 이건 뭐야? 말 그대로 이거는 자유롭게 처분했다며. 그럼 이 자유롭게 처분에 뭐도 들어가? 무상처분도 들어가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뭐도 들어가고 유상처분 2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맞아? 무상처분과 유상처분 둘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유류분에 대한 뭐? 정의된 개념에 대한 내용이지. 그거랑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맞아? 2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나와 있네 여기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대. 아까 얘기했었지. 무상 처분하지 않은 걸 기준으로 해서 상속받은 거랑 합쳐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려면은 지금
이 유류분을 계산을 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 무상처분자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렇게 가정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뭐 한다? 계산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게 있어? 재산을 불린 사람도 존재하시는 거고. 이해돼? 그래서 몇 번이야? 2번 되는 거지. 이해돼? 3번.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다. 야,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해 보이지? 근데 여기는 유류분 누가 받는 거니? 상속인이 받는 거잖아. 인정받는 거는 누가 인정받는 거야? 이건 무상취득자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기 위해서 뭐해? 상속 개시 당시가 아니라 어떤 시점으로 얘기해? 무상처분자로부터 뭐한 상황에 받았던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뭐 해주기 위해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4번 Mother, Father, Gentleman. 5번 Mother, Father, Gentleman. 특히 5번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된다. 야 주식이야? 주식이야 지금 이게? 아니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유류분이 아까 전에 이거 했었잖아요. 유류분. 그 유류분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걸 반영한다. 개시하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개시 직후였었지. 개시 직후의 시가를 반영하는 거죠. 전후는 상관없어. 왜? 야, 전에는 상관이 없다니까? 무조건 유류분은 언제만 적용돼? 죽고 난 이후에만 적용돼. 전은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전은 상관없다고. 이해되세요? 59번. 여기 봐. 적용차이적 사고예요.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습니다.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자, 봐.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A 물건을 뭘로 넘겨주었고 무상으로 넘겨줬어요. 돈 받고 판 거 아니야. 어떻게 했다고? 무상거래야.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6개월 후에 사망했네요. 그럼 잘 봐. 에이. 갑이 있습니다. 을이 있어요. 갑이 어떻게 해? 무슨 물건을 줘? A 물건을 뭐 했다? 무상으로 넘겨줍니다. A 물건을 무상으로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잘 봐. 사망 이전에 개시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상으로 처분한 일이 발생한 거지. 맞니? 그럼 우리 아까 지문 읽었던 거에 따르면 상속 개시 직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 맞아?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갑의 상속인으로는 뭐가 있어? 갑의 자녀인 누구만 있다? 병만 있습니다. 얘 상속인이야. 얘 상속인이야. 얘 피상속인이야. 그러면 우리 아까 본문에 따르면 몇 분의 몇만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유류분? 지문 다시 뛰어 올라가 봐. 주간 넣지 말고 다시 뛰어 올라가. 몇 분의 몇만. 두 번째 문단 위에서 네 번째 줄. 자녀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몇 분의 몇? 2분의 1만 인정합니다. 잘 봐. 얘 2분의 1만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상속받을 수 있었을의 의미가 뭐였어? 유류, 분. 넘긴 거, and 플러스. 여기 있는 갑이 병한테 뭐 해준 거? 상속해 준 거. 두 가지지. 그것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만 인정되죠? 그럼 봐봐.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얼마? 300. 잘 봐. 헤이. 시세가 달라지네요.
소유 당시에는 얼마? 300. 근데 갑이 사망했을 땐 얼마? 700. 갑의 사망. 그럼 잘 보세요. 헤이. 그럼 갑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뭐가 개시되겠어? 상속이 개시되지. 그럼 상속이 개시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게 돼? 상속 개시 당시에 무엇으로? 시가로 판단하게 되는 거지. 맞아? 이때 당시에는 얼마? 700. 그럼 얘기해봐. 소유를 했을 당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시세가 달랐을 때 어떻게 판단한다 했었어? 노력에 의해서 값을 펌핑해줬으면은 무엇으로? 소유 당시의 시가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사망 직후의 걸로 판단한다. 문제 없지? 다시 봐.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죽고 나서예요. 죽고 나서 뭐? 유류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아하. 얘가 여기 있는 을한테 유류분권을 행사했어. 자, 그리고 나서요.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몇으로 동일해? 100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견적 나왔죠? 얘는 지금 몇이야? 100이야. 자, 그럼 계산 좀 해보자. 선지 가기 전에 한번 계산 좀 해봐, 미리. 유류분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할래? 유류분 계산해봐. 일단 요걸로 계산해볼게. 몇이야? 100 플러스 몇? 302니까 얘 얼마? 400. 가능해? 근데 얼마만큼만 인정해줘요? 절반만 따가.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몇? 200. 이게 뭐야? 유류? 이게 뭐? 유류분? 그쵸? 유류분권을 행사한 유류분이지. 받을 수 있는. 근데 우리 계산해야 되는 거 뭐야?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야? 얘 200 받았어. 상속받은 거 얼마야? 100이지. 그러면 몇? 200 빼기 100. 이건 뭐야? 유류분 부족액이야. 맞아? 이게 얼마? 100. 맞니? 맞아. 가능해? 요 정도만 세팅해 놓으셔도 아마 가시는데 큰 지장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 잘 봐. 하나하나 따져봐. 1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뭐가 돼요? 무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가보자. 보세요. 을의 노력과 무관해. 그럼 이 말은 무조건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갑이 뭐하고 난 다음? 사망하고 난 다음으로 판단해야 되지? 그럼 저기 있는 을이 무상 취득한 시가는 얼마? 700. 맞아요. 700. 그 다음에 플러스 병이 받은 거 얼마? 병이 받은 거 100. 가능? 얘 얼마? 800. 근데 얼마만 인정해줘? 절반 2분의 1. 그럼 8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400. 이게 뭐야? 유류분. 이게 유류분. 근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 묻고 있지? 그럼 유류분 부족액 계산해야 되니까 얼마야? 400에서 얼마만큼? 100만큼 빼야지. 병이 상속받았으니까. 그래서 얘 얼마? 300. 이게 뭐야? 유류분 부족액. 얘 맞다고. 됐죠?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해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무엇이다? 뭐다? 지분. 그래서 얼마만큼? 비율만큼 뭐한다? 가져간다로 했었지?
맞아. 문제 없어요. 3번. A 물건의 시가가 3번은 뭐야 지금? 누구의 노력으로?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네. 그럼 이때는 뭘 기준으로 삼아줘야 돼? 을의 노력과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어. 그러면 얘는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돼? 300을 기준으로 잡아줘야지. 플러스 뭐? 플러스 뭐? 100. 합치면 얼마? 400. 400에다가 당연히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럼 얼마? 200. 이게 몇이에요? 이게 뭐야? 유류? 이게 유류분. 그러면 200에서 얼마만큼 또 빼줘야 돼? 100만큼 빼주죠? 그래서 또 얼마 나와? 100 나오고 이게 뭐야? 유류분 부족액. 됐니? 그래서 맞다고. 되세요? 되세요? 4번 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지분이다. 잘 봐. 에이. 4번에 3분의 1 지분이에요 이거. 3분의 1. 미안해. 이거 3분의 1이고요. 여기 7분의 3이요. 내가 이거 타이핑 잘못했다. 미안해. 2번부터 볼까? 2번? 미안해. A 물건의 7분의 3 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유류분 반환인데 잘 봐. 아까 전에 우리 계산한 게 을의 노력과 뭐한 경우야 지금? 무관한 경우죠. 근데 아까 전에 전체 을이 받았던 거 얼마였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걸로 하면 얼마? 700. 700에서 2번 700에서 비율만큼 따져야 되지. 얼마? 유류분 부족액만큼 얼마? 300 하니까 몇이야? 7분의 3. 문제 없죠? 4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어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잘 봐.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죠. 근데 이제 이거에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잘 봐. 유류분 뭐라 나와 있어? 반환의 대상이 3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너네 얼핏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어? 얼핏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300이고 이거 100이니까 3분의 1 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야. 지문 다시 뛰어가. 유류분 반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어? 네 번째 문단. 유류분 부족액.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은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보여? 그러고 난 다음에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계산하는데 맨 마지막 문단 봐봐. 맨 마지막 문단.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뭐래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무조건 뭐야? 상속 개시의 시점으로 얘기한다. 보여? 뭘 계산할 때는? 지분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상속 개시 이후를 예시로 든다. 그러면 계속 나오네요. 이거 100이지. 얼마? 700. 그러면 4번은 몇 분의 몇? 700분의 100. 그래서 몇이야? 3분의 1 지분이 아니라 몇 지분? 7분의 1 지분. 답이 그래서 4번 되시겠지. 5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잘 봐. 얘 노력으로 상승한 거랑 그 다음에 노력과 모두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인데 이거 보세요.
상속 개시 당시지. 상속 개시 당시에요. 뭐라 나와 있어? 갑이 뭐 한 거? 소유했던 재산이죠. 뭐라 나와 있어? 상속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이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700이고 300이고 중요하지 않아. 왜? 이미 누구한테 넘어갔어? 을한테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갑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었던 거야? 뭐밖에 없어? 100. B 물건밖에 없었다고. 이해돼? 왜? 아까 전에 보기에서 뭐라 나와 있어? 갑이 가지고 있던 건 뭐밖에 없니? 두 개. A 물건과 A 물건과 B 물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넘어갔고 을한테 사망 이전에 6개월 전에 이미 뭐 했어? 넘어가 버렸지. 그러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재산 B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넘어가? 병한테 넘어가.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무엇로 동일해? 몇으로 동일하다? 100으로 동일하다. 문제 없죠? 문제 없지. 이것만 좀 돼? 재산이 괴랄하다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지문을 제대로 읽었냐 안 읽었냐의 문제지. 이해돼?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제발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까지 내가 쫓아가서 얘기할 순 없어, 얘들아. 이건 타협하자.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단추동물. 내용이 많아 보여. 지문의 길이가 길고 막 튀어나오고 막 정신사납지? 근데 정신사나운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의의 개념은 뭔지? 예시 뭐지? 이거 평가원 지문이야. 믿어 그냥. 평가원 지문이니까 그냥 믿고 전진하세요. 심지어 수능 지문이야. 니들한테 장난칠 계략과 모략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읽어 전진해. 서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서치를 해. 밑줄을 쳐. 정확하게 읽고 풀기를 나는 원한다. 이해되니? 긴장하지 말고 무너지지 마. 이해돼? 다음 시간에 봅시다.